2024년 11월 6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해리스 쪽에서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 계몽령인 12월 3일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미국 정치나 이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물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당선을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뭐 투자도 투자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정치에 쭉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 왔었고요. 누구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의 당선을 굉장히 열망하면서 지켜봤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님도 우리나라의 그 부방대식으로 해가지고 전 투표소에 변호사들을 이제 막 몇천 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좀 지켜보는 그런 활동들을 트럼프 대통령님 해서 결국에는 이기셨죠. 결국에는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중국인이 투표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심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여권까지 뺏기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2024년에 10월 2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시건주에서 이제 조기 투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게 미국에서는 이 주마다 좀 이제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력한 그 대통령제 국가지만 또 연방제 국가기도 해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미시건주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 조기 현장 투표 Early In-Person Voting이라고 해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9일간의 조기 현장 투표를 하도록 이제 개헌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제도죠. 그래서 2024년에 또 역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앤아버라는 지역에 미시건의 앤아버라는 지역에서 여러 조기 투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중국인이 투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오샹가오라는 사람이에요. 하오샹가오라는 이 사람이 미시간 대학교 앤아버 캠퍼스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이 많은 대학교들, 하버드 대학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대학교들의 이 중국 관련한 어떤 유학생들,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반미 시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대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때도 이 중국 유학생이 한 거예요.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권자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기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학생증하고요. 관련 거주 증명 서류 뭐 이런 것까지 제출을 했고 시민권임을 그러니까 시민권자임을 선언하는 어떤 선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로 투표를 한다는 것도 미국도 참 이상한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선서문에 사인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미시건주에서. 미국도 이상하죠. 미국이 좀 원조로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투표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걸린 거죠. 이 하오샹 가오가 이 비인가 유권자에 대한 투표 시도 말 그대로 투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잡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혐의가 완전히 중범죄입니다. 최대 4년의 징역형과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 지금 들으면 여러분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11월 6일 날 이제 본투표가 있었고 미국에 쭉 이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전날 1월 19일 날 또 비밀 여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망간 거죠 뭐. 도망간 겁니다. 심지어
여권도 뺏겼어요. 이 조사 받는데 출국 금지령 같은 비슷한 게 내려져가지고 이 여권을 뺏겼는데 심지어 비밀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어 도망간 겁니다. 말 그대로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출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송환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기소 회피를 위한 도주라고 하는 그 연방 범죄 혐의가 있어요. 이걸로 추가를 해서 제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게 뭐냐? 미국과 중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기소를 하고 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만약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송환이 안 돼요. 미국 정부랑 이렇게 협약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송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하우샹 가오라는 사람을 미국에게 너 미국에서 투표했구나. 벌 받아야겠다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사인데요. 2024년 미시간주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중국인 대학생이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날 비밀 여권으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의 영주권자 학생으로 막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미 여권을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쪽에서는 뭐 이런 거 여권 이렇게 가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공조를 해서 잡지 않는 이상 중국에 머물면은 사실상 이제는 뭐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사전투표 여러분 제가 나열을 하려도 나열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사과를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과를 안 해요. 투표 관리 미흡이다. 이들이 물타기 하는 게 뭐냐면 부실 선거다. 실수다. 우리가 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그 부분에서만 사과하고 이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처럼 투표수 집계 불일치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포인트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쏙 빼놓고요. 그냥 투표 관리 미흡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선관위의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한국에서 못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 그 뇌 구조가 진짜로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일부러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사례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 6월입니다. 벌써 6월이고요. 이제 이틀 뒤면은 또 이제 본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꼭 본투표 때 여러분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또한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샹그릴라 대화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입니다. 지금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피트 헤그세스라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도 그 폭스뉴스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그 문제는 막 대화 유출이 돼가지고 막 그런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한 명이 잘림으로써. 네. 한 명이 잘림으로써 묻혔고, 뭐,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많은 곳에서 이제 무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갔는지 사실 쭉 들어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연설은 좀 요약을 해드리긴 할 테지만, 최대한 제가 이 뜻이 왜곡되지 않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장관이 하는 말은요, 단순히 국방장관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도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런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미국이 무조건 구해줄 거다, 뭐 트럼프에 기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요, 트럼프에 무조건 기대고 기대해서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영상을 지금까지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국내 정치는요, 국제 정치의 틀 안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어나고, 해서도 안 될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대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국내 정치 안에서만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 안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고, 무조건 트럼프에 기대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 샹그릴라 대화,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안보회의. 중요하죠. 단순히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까지도 그 한 나라,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미국이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이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은 해드리겠지만 일단 최대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거머쥐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활력이 넘치고 중요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 활력이 넘치고라는 지역은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활력이 넘치고 중요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대만만 포함된 게 아니죠. 한국과 일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심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확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기 위해서라는 건요, 지금 미국과 이제 동맹을 가진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필리핀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들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뒤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기 어렵겠지만 아시아 각국의 동맹들은 반드시 유럽의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 심지어 독일까지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센 나라인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아시아의 동맹들의 더 적은 구매 지출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을 계속 산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미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대비해서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국방부를 증액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독일까지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 약속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비를 조금은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피트 헤그세스 내용이었고요. 국방장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또 중국은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 억지력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싸울 것이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행정부가 강력하게 그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이 무조건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져가시고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상이든 그리고 현실적이든 그리고 우리의 인식으로든
한쪽이 무제한으로 퍼주는 듯한 동맹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온 그 국방비 증액을 살짝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부추기지도 않고요. 그들을 정복하거나 굴욕감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지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동맹국가 및 파트너들이 종속되고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중국을 존경하기는 하나 이건 그냥 립서비스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존경은 하나 그들의 문화나 뭐 문명이나 역사나 뭐 엄청나죠. 뭐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것을 존경을 하고 또 그들을 뭐 대놓고 막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나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을 건드리고 위험에 처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하고 그리고 종속되고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 아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동맹국들을 종속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력을 사용해서 만약에 대만을 정복하려는 어떠한 시도가 있든 간에 이것은 인도태평양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어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 포장해서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대만에 취하는 자세는 100% 진심이고요. 또 이 점령 시도가 임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요약을 하면 중요한 우리나라랑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뽑아서 이렇게 요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서 좀 파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학생 관련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신호입니다. 신호. 무역 합의가 잘못되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좀 삐끗삐끗 어긋나는 그런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신호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중국을 생각할 때,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지가 여러분 이 조선 비즈 언론에서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침략을 우리가 저지할 것이다. 정확히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고 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 위협이 매우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무력 사용 의지를 본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행동은 주변국가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바로 사이버 공격이 나옵니다. 중국이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 기술을 훔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SKT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중국의 소행으로 점점 중국이나 북한의 소행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이 너무나 많이 좀 이상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중국 해커들과 굉장히 수법이 같은 게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짝 예상이 가지만 그쵸? 아무튼 간에 이 미국 국방장관은 단순히 이 중국을 볼 때 어떤 그냥 뭐 패권국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를 단순히 무력 사용을 넘어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하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있고 더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정책도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전략적 인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략적 인내 그거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전략적으로 인내하죠? 그들은 그 인내를 너무나 반길 텐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그 미국 민주당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세계는 무기력한 미국을 봤지만 더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도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뭐 결국에는 찌라시로 밝혀졌지만 또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절대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몇 차례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결국에는 미국이 어느 곳도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또 뭐 큰 기대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기존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한국 좌파 쪽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기사를 쓰죠. 뭐 아시아의 국방비 증액만 그거를 가지고 미국 국방부가 또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국가인데 국방비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뭐 이상한 데 돈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각종 시민단체, 뭐 환경단체, 뭐 환경 지켜야 되는 거 맞지만 그 돈이 진짜 환경에 쓰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환경단체들이 탄핵을 주장을 합니까?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데 돈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다 까고 국방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 이 개인적인 생각이 뭐 어떻게 뭐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더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이 헤그세스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보회의. 그래서 중요한 내용 더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참 시간이 빨라서 어느새 어제 6월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파 유튜버들이 알고리즘이 좀 많이 박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도움 조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채널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